우리 토지 구분 지난 시간인데 분리과세 토지. 참 이 부분은 여러분이 공부할 때 어려운 부분. 안 하기도 그렇고 하자니 너무 범위가 넓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공부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러면 세 가지. 몇 프로짜리? 0.07%짜리, 0.2%짜리, 4%짜리 몇 가지? 세 가지. 이때 0.07%짜리와 0.2%는 세율을 무겁게 하는가 가볍게 하는가? 가볍게 하는 거다 그랬죠 여러분. 이때 0.07% 가시는 거 몇 가지? 세 가지. 농, 목, 임. 농이 뭐죠? 농지. 목이 목장용지. 임이 임야 그랬죠. 그다음에 0.2% 가시는 건 두 가지. 첫째 뭐죠 여러분? 공장용지.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여러분? 기타. 공익사업용 토지. 마지막 4%짜리 뭐죠? 두 가지. 어떻게 해서 우리? 꼬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는 제가 볼 때 그래요. 완벽하게 준비하기는 힘들고 우리가 기본적인 건 몇 가지 잡아놓고 그 범위 내에서 나오면은 맞춘다 생각하시고 아까처럼 우리 몇 페이지씩 걸쳐서 나오는 거 그런 거 나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는 운명이 나를 거부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210조 별도 갑시다. 별도. 자, 별도는 무슨 토지예요 여러분? 사업용 토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별도는 사업용 토지다. 그래서 별도는 사업용 토지인데 자, 이때 이 사업용 토지라고 시험에는 안 나와요. 성격이 사업용이라는 거죠.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구분하게 나오냐? 이렇게 나오죠. 상가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이러한 영업용 건축물이다. 영업용 건축물이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영업용 건축물이라는 게 포인트죠. 왜냐하면 별도는 아까 무슨 토지를 했으니까 여러분 사업용 토지입니다. 그랬죠. 사업을 영위하는 가지고 갖고 있는가. 그럼 사업의 대표인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상가, 사무실 등 이러한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상가 건축물, 사무실 건축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그건 다 뭐를 말하는 거고? 영업용 건축물이다. 그러면 이러한 영업용 건축물의 부수 토지일 때는 영업률의 부수 건축물일 때는 요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다 뭘 곱하느냐? 용도 지역별 적용배를 곱하게 됐어요. 용도 지역별 책을 보시면 여기에 배율이 나와 있죠. 나와 있나요? 예. 여러분이 그 국토 이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용도 지역에 따라서 배율이 달리 규정되고 있고 요걸 곱해서 어떤 놈이 여러분 이내분 요게 바로 뭘로 간다 여러분? 별도로 가는 거죠. 그래서 별도까지는 사업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상가나 사무실 등 건축물인데 기준 면적을 따졌더니 뭐가 나오면 여러분 뭐가 나오면 초과분이 나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얼른 보내버려. 종합이야. 하여튼 초과분이 나오면 종합이야. 그냥 이거 나오면 여러분 그냥 정말 출전이 여러분한테 맞으라고 준 겁니다. 뭐가 나오기만 하면 초과분이 나오면 묻지마 무조건 얼른 보내라고 여러분 종합. 무슨 목적이니까 투기 목적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교재 보시면 211쪽이 나와 있죠. 211쪽이 아니라 여러분 211쪽에 양가로 2번 영업용 건축물 부수 토지 찾으셨어요? 자 여기다가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 뭐를 곱하라고요? 배율을 곱하라고요. 박스. 그래서 이내분은 어디로 가고 이내분은 어디로 가고 저기 봐 상가든 이내분이 나면 어디로 가고 별도가 가고 기준 면적을 뭐하면 초과하면 어디로 가라고 여러분 종합. 그럼 212쪽에 여러분 용도 지역별 배율 나와 있죠?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이거 외울 수도 없고 이거는 시험에 나오면은 주어져. 만약에 상가 건축물 부속 토지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배율이 용도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배율은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주어져. 가끔가다 외부 모의고사 보면은 이거를 여러분한테 외우게 해놓고 문제를 풀게 하는 경우인데 그건 진짜 무식하게 문제 내는 거고 이거는 뭐다 여러분? 실무 절차 규정이야 여러분. 저거 용도 지역별 적용별은 뭐다 여러분? 실무 절차 규정이야. 실무 절차 규정을 물어볼 때는 시험에서 주어진다고 자료로. 이건 단수 무식하게 외우는 거다고요? 아니 외우는 게 아니라 보고하면 되는가.
그래서 이 배율을 곱해서 어떻게 판단하라고 여러분? 이 배율을 곱해서 어떻게 판단하라고? 인해분은 어디로 가고 별도로 가고 초가분이 나면 어디로 가라고요? 종합. 그것만 여러분이 판단할 줄 알면 되는 거지 이 배율 자체를 외울 필요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예. 근데 이렇게만 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험에는 213쪽에 있는 게 나와요. 213쪽 양가로 5번 있죠. 차고용 토지 등 뭐 별도 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거죠. 환장한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박스 보세요 여러분. 별도 합산 과세 상당히 있는 토지. 이게 또 다음 페이지까지 걸쳐 나오죠. 근데 요즘은 이런 데서 자꾸 물어본다는 게 문제야. 그럼 외워 못 외워? 못 외워요 못 외워. 그럼 출전이 여기서 냈다는 건 딱 의도는 하나예요 여러분. 맞추게 하겠다는 게 못 맞추게 하겠다는 얘기야. 못 맞추게 하겠다는 의도야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든 찍어야 되겠죠. 이거 못 맞히는 문제네? 그러면 틀리는가? 아니 우리는 최대한 찍어야죠. 자 일단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고 싶네요. 213쪽 박스에 있는 토지의 공통점 잡을게요. 공통점을 잡아보죠. 공통점. 여기 나와 있는 박스 안에 토지들은 다 무슨 토지다고 여러분? 사업용 토지야 일단은. 무슨 토지? 사업용. 그래서 얘는 그 사업 업종을 영위하려면 적어놔요. 이거는 업종 특성상 대규모 토지를 필요로 하는 업종의 토지입니다. 적어놓으세요. 작년에도 제가 다른 학원에 있었더니 어떤 주부님이 맨 앞에 앉았어요. 그분은 제가 그렇게 좀 적으라 필기를 해도 안 적어요. 징그럽게 말 안 들어요. 그분은 저 뒤로 갔으면 좋겠는데 꼭 맨 앞에 갖고 이것 좀 적어놓으세요. 요 토지의 공통점이니까 요걸 꼭 적어놓으시고 거기 있는 걸 단순 무식하게 외울 수가 없으니까 요런 공통점을 꼭 좀 적어놓으시고 요걸 떠올리시면서 좀 정리하시면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놓으세요. 요런 것 좀 적어놓으세요. 표시 좀 하세요. 그렇게도 안 해. 그 책을 보면 그분은 아무 표시가 없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부분을 표시를 안 해놓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책 보면 다 안 돼. 개뿔 알기는 뭘 알아. 결국 떨어졌어요. 좀 하란 대로 안 해. 그래서 요 토지들의 그 박스에 있는 토지 일일이 다 외울 수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어떤 공통점을 찾자는 얘기죠. 그 공통점은 뭐다? 그 업종을 영위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여러분? 대규모 토지가 필요한 업종의 토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라도 좀 써주시면은 그걸 떠올리시면 외우면 조금이라도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갖고 적어놓으세요. 적어놔도 그분 진짜 1년 내내 필기 한 번 안 하더라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 어렵대. 저는 정말 속으로 그랬어요. 난 네가 어렵다. 어쩌면 하란 대로 안 하냐? 맨 앞에 앉아서 버티는 게 아주 사람 속 뒤집어. 그 학원만 가면 아주 차라리 안 보면 좋은데. 아주 그냥 한이 맞추세요. 저도. 요거 적어놔 여러분. 그래서 여기 한번 같이 봐요. 213조. 자 한번 봅시다. 1번 보죠. 1번. 이런 걸 단순 무식하게 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도 못 외워. 이걸 어떻게 외우냐고 이런 걸 다. 근데 이런 게 어떤 토지다라는 공통점을 좀 알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같이 봐요 한번.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법이나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라 자 밑줄 여러분. 누구?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또는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에 쭉 넘어가요. 쭉 넘어가다가 셋째 줄에 뭐가 나오냐면 밑줄 뭐예요 여러분? 차고용 토지. 그러면 결론은 요거는 뭐냐? 운송사업자의 차고용 토지야. 운송사업자니까 뭐가 있어? 차들이 많죠. 그럼 차들 어딘가 파킹해야 토지가 있어야 되잖아. 버스 종점 생각하라고. 뭐 그러면 그거 당연히 버스 종점은 대규모 토지가 필요하죠. 3번이 시험에 나왔던 거죠. 가장 적절한 예가 3번이죠. 제가 예를 들 때 3번을 들었어요. 밑줄 뭐죠 여러분? 자동차 운전학원용 그 교습장용 토지죠.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동차 운전학원 하려면 뭐가 필요해? 대규모 토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그 안에서 차들이 왔다 갔다니까. 예전에 저기 문정동 지금 가락시장 그쪽 옛날에 거의 큰 자동차 운전학원이 있었어요.
그거 다 나갔죠. 예전 그 전에 또 강남역에도 있었어. 한미 자동차 운전학원이라고 노란색으로 되는 큰 강남역 자동차 운전하고 있다고. 그거 다 나갔죠. 지금 서울에는 있어 없어? 없어요. 다 나가세요. 그래서 제 딸내미가 이제 운전면허 학원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냐 그랬더니 어디 셔틀 버스 타고 저 경기도 어디 뭔가 쭉 1시간 정도 간대. 어디 놈밭 있는 데다 풀어놓고 자다 띠리띠리하고 또 데려오건데. 그러면 그 자동차 운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대규모 토지가 필요하죠. 그러면 그 자동차 운전 때문에 대규모 토지를 갖고 있는 거죠. 이건 투기 목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자고. 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게. 4번 잠깐 보세요, 여러분. 4번에 보시면은 무슨 관련 법률 이런 거 외우지 마시고 특징 주어만 잡으면 돼. 거기 뭐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용 토지, 또 뭐 특허 보세 구역 중 보세 창고용 토지. 그럼 이런 특성상 대규모 토지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항만에 가면 여러분 컨테이너 이렇게 쫙 쌓여있잖아. 대규모. 그런 거 하려면 별도란 얘기죠, 여러분. 다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5번도 그래요, 5번도. 5번도 특징 보면 여러분 자동차 관리 사업용 토지서 정비 사업장용 뭐 해체 재활용 사업장 매매 사업장. 우리 여기 장안동인가? 그 중고 자동차 매매 시장 있죠. 그럼 그 중고 자동차 매매 시장 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대규모 토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대규모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는 어디로 가라는 얘기 여러분? 별도로 가라 그 얘기죠.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했다. 그랬더니 시험에는 뭐가 나왔냐? 환장하네. 13번이 나왔어. 13번 뭐가 나왔냐? 해원제 골프장용 토지의 임야를 제외한 1번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 넣고 여기 뭐게 이렇게 물어봤어. 이 스키가 뭐 해원제 골프장용 토지를 제외한 1번 스키장이나 뭐 여러분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 돼. 그럼 골프장용 토지 왜 제외했죠, 여러분? 밑줄 거기 해원제 골프장 토지. 꼬로잖아. 그러니까 얘는 몇 프로짜리야? 4%짜리. 그러니까 4%짜리를 제외한 해원제 골프장을 4%짜리를 제외한 거기 스키장이나 골프장용 토지. 이건 뭐야? 사업장이죠, 사업장. 우리 겨울에 우리 보드 타러 가야 되잖아. 한 번은 또 가봐줘야 되잖아. 안 가? 네. 그래서 여기는 우리 어디 가잖아? 가까운 데가. 저는 뭐 신의수학원에 이런 데 쪽으로 가는데. 하여튼 응? 왜? 비꼬는 거야 지금? 자, 저도 보드 탑니다. 네, 그래서 근데 단점이 있어. 자빠지면 일어나기가 힘들어. 왜? 배가 걸려갖고 자꾸 일어나기가 힘들어. 나중에 한번 타고 보면 이거 배가 근육이 뭉쳐 있어. 그래서 안 가 이제 요즘은. 자,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자, 그러면 12번 잠깐 보세요, 여러분. 12번.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거. 12번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 거기 마지막에 뭐라 했냐?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라고 적혔어, 마지막에. 응? 12번. 그러면 우리가 1번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일반적으로 적어서 비과세 대상이야, 비과세 대상. 왜? 묘지니까. 묘지한테 재산세 때리면 누가 내야 돼, 재산세를? 사실상 소유자라며. 그럼 묘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누구야? 네. 그분한테 재산세 때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재산세 비과세야. 그런데 여기는 앞에 뭐냐면 이거 법인 묘지용 토지랬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뭐예요, 여러분? 장내, 장사. 여러분 알잖아. 그럼 이거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돼. 가끔가다 유선 방송 보면 여러분 가족공원 묘지 그 강권합니다. 부모님도 서울에서 가까운 곳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식도 자주 있게. 그래서 영평에서 가족공원 묘지 오세요 하고 막 가족공원 묘지 하는 거. 그건 수익사업용이죠. 수익사업용이잖아. 묘지를 업장을 하는 거잖아. 그런 거는 뭐라는 얘기야? 별도. 또 10번 한 번 더 봅시다. 이거 아직 10번 안 나왔네요. 자, 냄새를 저는 나는 것 같아요. 뭐라냐면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이야. 자, 뭐라 해서 밑줄? 야, 여기에 보였다. 야외 전시장용 토지. 그러니까 야외 전시를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한가? 대규모 토지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별도로 가라는 얘기야. 그렇게 생각하자고. 마지막 16번, 17번 봅시다. 맨 밑에 거.
17번은 여러분 우리 밑줄 견인된 차를 보관하는 토지. 우리 파킹 잘못하면 견인당하잖아. 자주 찾으러 가시죠? 안 가요? 강동은 어디로 가야 되나 찾으러? 하남? 강일동? 예. 그럼 거기 찾아러 가고 뭐 차들 쭉 돼 있잖아. 그거 갖고 어메 이게 별도그만 딱 그러면 돼. 그리고 찾아오면 돼. 그다음에 여러분 17번 밑줄 요즘 뉴스 시간에 아주 큰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 폐기물 매립장용 토지죠. 뭐. 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거기 나오는 거 일일이 다 하나씩 외울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이런 어떤 공통적 기준점만 잡아놓고 요 안에 잡히면은 찍는 거고 이 범위 안에 안 들어오면 그건 어쩔 수 없다 그 얘기 여러분.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뭐죠 여러분? 종합이죠. 마지막 종합이야. 자 종합은 일단 성격이 무슨 토지랬어요 여러분? 비사업용. 우대 대상이야 규제 대상이야? 딱 규제 대상이죠. 무겁게 가야 돼? 가볍게 가야 돼? 무겁게 가야죠. 그래서 종합합산 과세토지의 특징이 뭐냐? 지금까지 했던 여러분 뭐와? 분리와 뭐가 아니면 별도가 아니면 뭐다 여러분? 다 종합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뭐? 분리과세토지와 별도합산 과세토지가 아니면 어디로 간다고 나머지는 다 종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갑돌이 명의의 토지를 다 모아놔. 그래서 강동구 구청장이 자기 관할 구역 내 토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갖고 소유자를 확인해서 자 누구 거 갑돌이 명의로 된 토지를 다 모아놨죠. 어디 안에 있어야 돼? 왜? 구청장이 부과하는 거니까. 그럼 갑돌이 명의로 강남구에 있다. 그럼 강남구는 거기서 때린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일단 제일 먼저 뭘 잡아내냐? 분리 나와 먼저. 분리 나왔죠. 그리고 이제 지금 뭐하냐? 사업용 토지 나와.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별도죠. 그래서 분리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별도 잡고. 그럼 안 나오고 있는 애들 있죠. 여기 안 나오고 있는 애들. 얘들은 그냥 자동으로 셀이 뭐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합으로 몰고 가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근데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고 그러면 이 종합합산 과세토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가 뭐냐?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 215쪽 메인 위에 박스 나왔네. 별표 3개. 작년 이게 나왔죠. 아이 고마웠어요. 작년 문제는. 그러나 작년 시험 끝나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다들 맛이 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갔나 봤더니 뭐 공법이 어떻게 했다는 등 뭐라고 다들 이성을 잃고 있더라고. 그래서 세법은 어떻게 풀었냐고 물어봤더니 세법은 기억도 없대. 이미 공법에서 맛이 간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성을 잃었기 때문에 그냥 공시법, 세법은 어떻게 나왔는지 전혀 기억도 없다고. 자, 갑시다. 그래도 우리 가야죠. 2번. 제일 중요한 거 잡시다. 일단은 여러분 2번 목장용지, 공장용지, 영업용 부속 토지, 건축 부속 토지 이거 뭐 되어도 좋은데 이거 하나만 보면 되죠. 뭐죠? 기준면적 초과분. 끝났어. 하여튼 기준면적 초과분 나면 여러분이 뭘로 보나? 종합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5번. 이게 바로 종합의 대표 선수죠. 뭐죠 여러분? 지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 밑줄. 이게 그 유명한 뭐야 여러분? 나대지잖아. 나대지 뭐야? 지상 건축물 없이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가뜩이나 국토가 좁은 나라야. 국토가 좁은 나라기 때문에 이 토지를 알차게 아주 유효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토지가 어떻게 있는가 지금 놀리고 있는 거죠. 그럼 나돼지 뭐로 때리겠다? 종합. 단 터미널 용지 등 별도 합산 과세 대상으로 규정되는 것은 제외한다 그거죠. 그냥 여러분은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지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 나돼지는 어디로 보내라 이다? 종합. 그다음에 여러분 6번 갈대밭 채석장 비행장 등의 뭐 여러분 잡종지 밑줄 잡종지 이름 봐 이름 잡종지. 일단 이름 자체가 더럽죠. 예. 잘 모르면 여러분 오늘 나가서 길동 앞에 가서 지나간 사람한테 잡종 그래 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허그를 한다. 원펀치를 날린다. 한번 해보면 알죠. 그래서 갈대밭 채석장 비행장 등의 뭐 잡종지. 오빠랑 어디 갔다가 갈대밭 들어갔다가 돌 맞아서 채석장에서 돌 맞아서 비행장에 실려간 게 잡종지죠. 한번 가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4번 역시
외우지 않더라도 냄새가 나네. 뭐 무허가 건축물 부수. 좋은 놈, 나쁜 놈, 나쁜 놈. 근데 말입니다. 요즘 난이도 같으면 3번이 역시 중요하죠. 3번. 자, 3번 동그라미 치시고요. 요즘 난이도는 3번이 제일 중요해. 지금 앞에서 본 거는 다 그냥 답이 나오는 것들이라. 자, 건축물 시가편에 밑줄 하나. 요 놈이 해당 토지 시가편에게 2%의 미달. 그러니까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 가격이 토지 가액의 몇 프로도 안 된다는 얘기야. 2%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중이 있는가 없는가? 없는가? 상대적 비중이 2%도 안 된다니까. 건축물이 있어요. 있는데 그 건축물 가액이 토지 가액의 2%도 안 된다니까. 그럼 거의 뭐와 똑같은 거야? 사실상 나대지와 똑같은 거죠. 근데 건축물이 있기는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으니까. 나대지는 아니죠. 응? 그래서 거기 건축물 바닥 면적 밑줄. 건축물 바닥 면적 밑줄 쳐야 돼. 그놈은 일단 있는 거니까 올라가고 사업용 별도로 가고. 그거를 뭐한 토지에 동그라미 제외한 토지. 제외한 토지. 요 놈은 올라가라는 얘기야? 종합을 하라는 얘기야. 자, 요거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만주벌판이 있어. 여러분 만주벌판 알아? 한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말태가 독립운동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만주벌판에서 말태가 막 독립운동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만주벌판을 샀어. 토지를. 그럼 그 드넓은 만주벌판은 다 뭐니까? 나대지야. 그러니까 뭘로 두들겨 맞네? 종합으로 두들겨 맞죠? 응? 종합으로 두들겨 맞잖아. 그러면 종합으로 두들겨 맞는 걸 피해야 돼, 안 피해야 돼? 피해야죠. 근데 우리 왜 두들겨 맞았죠, 지금? 이거 왜 지금 종합으로 맞아서 지상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라 해서 종합으로 두들겨 맞은 거죠? 그러면 종합을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건축물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하시나? 지금 무슨 말 하는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였기 때문에 종합으로 두들겨 맞았잖아. 그럼 종합을 피하면 건축물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건축물 하나 지은 거지. 그리고 말뚝 박아놓고 이걸 뭘로 돌려? 나대지가 아니라 건축물 부속 토지로 바꾸는 거죠. 그럼 종합을 피해가는 거죠. 어디로 갈 수 있어? 별도로 가는 거죠. 이거 상가 건물로 하면 되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대지로서 종합합상가 해야 되는 걸 이렇게 피해가더란 얘기야. 그래서 건물이 있기는 있는데 요 건물 가격이 전체 토지 가액의 몇 프로에도 미달하는가? 2%.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건축물이 거의 없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럼 없는 걸 보면 다시 뭐로 가야 되는 거야? 다시? 나대지.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가? 종합. 근데 건물이 있기는 있어 없어? 있잖아. 가액이 적어서 그렇지. 있기는 있죠. 그러면 요 있는 부분을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야. 그럼 요 건축물 바닥 면적 요 놈은 어디로 가고? 별도. 그리고 요거를 뭐한 토지? 제외한 토지. 요 놈은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종합으로 가라 그 얘기야, 여러분. 오케이? 그러면 시험에서는 출전이 건축물 바닥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그러면 어디로 가고? 별도.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 그럼 어디로 가고? 종합. 요거 구분을 좀 잘해 주시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애입니다.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입니다. 나중에 조금 더 조건을 충족하면 이제 저 끝까지 가는 거야. 근데 저 끝까지 가서 몇 문제 맞히는가? 한 문제 하는가? 그러니까 여기는 효율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 하기는 힘들어. 그럼 내가 알고 있는 몇 개만 딱딱 잡아놓고 그 범위 안에서 남으면 어떡하고? 맞추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이때는 어쩔 수 없어. 너나 나 다 틀리는 거니까 마음은 편안하다. 그래 진짜야. 언니 틀렸지? 응. 그 나도 틀렸다. 그럼 서로 마음은 편해. 아씨. 근데 언니는 맞았는데 나만 틀렸다면 이제 돌아버리가 있대는. 그래서 언니를 잘 만나야 돼. 마음 편한 언니. 자, 그러면 결론. 우리 토지 결론 구분한 거는 결론은 이거야. 토지를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토지를 신난하게 구분해서 결론 뭐가 달라져? 세율. 뭐가 돼? 제일 적은 게 0.07% 분리가 제일 적은 농모임. 그 다음에 요거보다 높은 게 이제 뭐야 여러분? 영이, 공장용지, 기타 공익사업용 토지. 그리고 나서 이제 높아지는 게 뭐냐 이제 사업용 뭐죠 여러분? 별도죠. 그 다음에 이제 비사업용이 뭐가 나오는가? 종합이 나오죠. 그리고 역시 역대 제일 높은 몇 프로짜리? 4%짜리 분리가 있는 거죠.
결국은 세율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토지를 구분해서. 그럼 요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0.07%에 해당하는 토지, 0.2%에 해당하는 토지, 별도에 해당하는 토지, 종합합산과세 토지, 4% 분리과세 대상 토지 하나씩 잡아놓고 세율의 크기대로 골라보시오.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제가 좋아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단수무식하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구분해서 결론은 뭐가 달라진다고 여러분?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일 적은 게 뭐고? 그 다음에 0.2%, 그 다음에 별도. 그러면 여기까지는 자, 취지를 아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가능하면 세부담을 무겁게 가볍게 가겠다는 얘기야. 가볍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준 면적을 따지면 항상 어떤 놈만 나와야 되는가? 그렇죠. 항상 기준 면적을 따지면 인해분이 나와야 되는가? 하여튼 기준 면적을 따졌더니 뭐가 나면 초값은 나 무조건 어디로 가는 거야, 여러분? 종합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점만 좀 잡아놓고 기준점 벗어나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최대한 접근하죠. 그래서 종합가 4%는 세부담 무겁게 가는가, 가볍게 가는가? 무겁게 때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좋은 놈들, 나쁜 놈들. 여기는 비삼용 토지, 여기는 바로 사치성 재산 고로. 이거죠. 결론 이겁니다, 여러분. 자, 됐어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나중에 또 조금 보완하기라고 이제 넘어갑시다. 아이고. 여러분도 공부하기 힘들겠고요. 저도 강의하기가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어디까지 들어갈 거냐. 그냥 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다 할 거냐. 이렇게까지 해놓고 이게 다가 아니라고. 예, 그런 생각도 들긴 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자, 216조 재산세 비과세 갑시다. 결론. 비과세는 여러분 조금 쉬었다 가는 부분이야. 지금 토지 구분에서 돌아버렸기 때문에 비과세는 조금 쉬었다 가는 부분이다. 즉 내용이 쉽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하면 돼요. 개별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얘는 종합 문제에서 보기 주문 하나 정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이게 시험에 나오긴 나왔어요. 개별 문제가. 재산세 비과세가 2017년도에 개별 문제로 나왔어 이미.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볼 때는 개별 문제로 나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 몇 가지의 특징만 잡시다. 자, 1번 국가 등의 비과세 보면 1번 국가 등의 소유하는 재산이죠. 국가 등의 무슨 재산? 소유 재산.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같이 보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죠. 미출자 누가? 과세권자. 또 나왔다. 누구? 외국정부. 또 누가 나왔다? 주한국제기구. 여기까지는 계속해서 우리 적으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다 올비죠. 올비다고. 또 못 알아듣네. 국가나 지방자치단,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나 이런 과세권자나 외국정부나 주한국제기구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다 올비, 다 비과세다고. 이 정도 용어인지 알아들어야 되지 않겠어 우리끼리는.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어디도 나오고 취득세에서도 나오고 어디도 나오고 등록면허세에도 나오고 어디도 나온다? 재산세. 왜? 과세권자니까. 다만 거기 단서에 있네 여러분. 양가로 1번 2번 묶으시고요. 여기는 과세야. 구분을 잘해. 그래서 원래는 뭐로 가야 되지만 비과세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예외적으로 뭐가 되는 경우가 있다?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게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이죠. 그래서 양가로 1번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를 외국정부 재산.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상호주의. 그래서 이거는 항상 상호주의는 뭐와 연결되는가? 외국정부와 연결되는가? 그러니까 외국정부가 나오면 항상 뭐 확인해야 돼? 상호주의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요거는 우리가 아까 납세 문제에서 봤던 거죠.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에는 누구? 과세권자가 무슨 매매? 연부매매 계약처라고 사용권을 뭐가 돼서 무상. 이때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한테 납세 못하죠 여러분? 매수계약자. 이렇게 매수계약자가 내는 재산세는 국가 등이 소유한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적용하지 않고 과세라는데 누구한테 과세하는가? 매수계약자죠. 자, 2번 보세요. 2번은 또 국가 등인데 자, 여기는 뭐야 여러분? 사용이죠. 아까 1번은 뭐였어요? 소유. 그러니까 1번은 국가 등이 소유자일 때고 2번은 국가 등이 뭐일 때야? 사용자일 때야. 사용. 옆에다 자거나 잘 모르겠으면 임차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임차. 국가 등이 뭘 들어왔다고요? 임차 들어왔다고. 그러면 사유재산에 국가 등이라는 기관이 임차 들어왔다. 그럼 당연히
임차료를 임대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죠. 상대방한테. 사유재산 침해되잖아. 근데 이때 거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법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자 동그라미 쳐야 돼. 시뻘겋게 뭐 사용하는 재산, 사용이라 동그라미 쳐야죠. 소유재산이면 무조건 비과세지만 여기는 지금 국가 등이 소유재산이 아니라 무슨 재산이야? 사용재산이야. 사용재산. 몇 년 이상 사용해야 돼? 1년 이상. 그러면 장기간 사용하면서 대가를 지금 지급하더란 얘기 안 하더란 얘기야? 지급을 지금 하는 거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무료라고 그랬잖아. 거기 제목에. 그러니까 미안해 안 미안해? 건물주한테. 미안해. 그러면 재산세 어떻게 했다? 과세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때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산세를 어떻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부과한다라고 됐죠. 그 양가로 1번과 양가로 1번 묶으시고요. 이거는 과세가 되는 경우죠. 과세. 거기서 양가로 1번이 중요해. 무슨 사용이야? 무슨 사용이야? 유료로 사용하면 뭐고? 과세고. 그럼 뭐일 때 비과세라는 얘기야? 그렇지. 이걸 잘 봐야죠. 과세권자가 사용을 하는데 몇 년 이상 걸쳐서 하루 이틀 쓰는 게 아니라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을 하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때 이제 이걸 문제 삼는 거죠. 그래서 과세권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법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면서 그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몸은 유료면 이때는 그 건물 소유자한테 재산세를 과세하고 비과세하고 이때는 과세. 왜? 대가를 줬으니까 안 줬으니까? 줬으니까. 근데 여기가 뭐로 바뀌면 무료. 그럼 미안해 안 미안해? 아니 남의 재산 쓰면서 돈도 안 주고 대가도 지금 안 하고 사용하면 미안해 안 미안해? 미안하잖아. 난 안 미안하던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이때는 미안하니까 그 건물 소유자한테 재산세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 여러분. 이해되세요? 네, 좀 이해를 해 주시면서 정리하는 게 조금 더 효과죠. 그러면 결론 냅시다. 과세 비과세 여부는 뭘 봐야 되는가? 유료인지 뭔지 무료인지 요걸 보셔야죠. 한 글자야 여러분.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할 때 이런 걸 딱딱 구분한 습관을 들이셔야만 여러분 고사장에서 이 문제가 하는데 이거 유료 무료 그게 딱 떠오른다고. 근데 평소 공부할 때 이런 걸 구분한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고사장에서 그냥 묻혀간단 말이야. 그럼 묻혀가서 틀리면 이제 학원에 와서 울지 말라고. 특히 제 앞에서 울지 마세요. 내 앞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날 쳐다봐. 저기 뭐 어떻게 했나? 그래갖고. 자, 여기서 유료냐, 무료냐, 뭐에 따라 달라져? 과세냐, 비과세. 포인트는 뭐야? 요게 포인트다는 얘기죠. 이런 걸 구분한 습관을 자꾸 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17조 보죠. 용도 구분에 따른 비과세 났어. 이건 주로 공익사업용인데 1번이 시험에 나왔죠.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박스가 나왔어 시험에. 2017년도에.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지금 외울 필요 없어. 외울 필요 없어. 사실 요거는 이미 여러분이 어디서 배우시는 거냐? 다 지적법에서 다 배운 것들이야. 다 배우셨죠? 뭐 여러분 뭐 지적법은 또 주전 과목이라며. 펄펄 날른다며. 얼마나 날르는지 보자. 자, 그래서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및 묘지. 지목을 잘 봐야 돼 여러분. 그럼 여기 얘들의 공통점 잡읍시다. 얘들의 공통점 뭐야 여러분? 여기 나온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및 묘지의 공통점을 적으세요. 모르면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뭐 소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예외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된더라도 뭐가 발생하지 않냐?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토지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얘들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토지.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까 재산세에서 수익세 또는 응익과세라는 그 특징을 가지고 떠올리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및 묘지는 특징이 뭐가 인정되지 않아? 소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소유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뭐가 발생하지 않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토지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얘들한테는 재산세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 그 얘기죠. 그렇게만 보세요. 이미 요거 박스 있는 내용이 이미 2017년에 나왔기 때문에 또 안 나와 이제. 그냥 제목만. 2번 가죠. 산림보호법 등 공익상 거기 써져 있네.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양가리 1번이 제일 중요해. 양가리 1번 같이 보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자 밑줄 어디에 안에서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그냥 여러분 통제보호구역도 중요한데 그냥 여러분 그냥 군사지역으로 생각하셔요. 일단은 쉽게 어디 안에 있다고요? 군사지역 안에 있는 토지야. 그러니까 군사지역 안에 있는 토지가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해 곤란해? 곤란하겠죠. 군사지역 안에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그 토지는 재산세를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근데 여기는 단서를 잘 봐야 돼. 단서가 중요한가? 다만 어디 안에 있더라도 군사지역 안에 있는 토지라도 자 밑줄 뭐 전답 과수원 밑줄 뭐야 이게 농지 다시 밑줄 뭐 대지 얘들은 비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서 제외한다라고 됐죠. 이게 잘 봐야 되는 거야. 끝을 잘 봐야 돼. 그러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다. 그러면 일단은 조금 나중에 또 세분화 시키겠지만 어디 안에 있다고 여러분? 군사지역 안에 있는 걸로 생각하자고. 그럼 군사지역 안에 있다. 그럼 여기는 뭘 잘 봐야 되냐? 이제 지목을 잘 봐야 되는가? 군사지역 안에 있는데 이 토지가 뭐이거나 농지, 전답, 과수, 농지잖아. 그리고 뭐 여러분? 대지. 그럼 얘들은 군사지역 안에 있더라도 지금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안 하고 있는 거?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뭐고? 과세. 얘들을 뭐한 토지? 제외한 토지. 그러면 얘들이 뭐라는 얘기 여러분? 비과세다 그 얘기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뭘 잘 봐야 된다? 지목을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출전이 군사지역, 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데 얘가 시험에 뭐가 나왔냐? 목장용지 이렇게 나왔어. 자, 통제보호구역 안에는 뭐가 나왔다 여러분? 목장용. 그럼 얘는 과세야 비과세야? 응? 비과세야? 과세야? 비과세지. 뭐만 과세한다 그래서. 그럼 목장지는 뭐 얘기한가? 농지와 대지다? 이다 아니다? 아니다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뭘로 가야 되는가? 비과세죠. 요게 요런 문제가 요즘 문제 스타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요. 자, 예전 문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농지와 대지를 제외한 토지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럼 뭘로 가고? 비과세. 농지, 대지를 끊어버리면 과세. 근데 요즘 문제는 군사지역 안에 있다. 근데 목장용지다. 이렇게 물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과세냐 비과세냐? 그럼 여러분 뭐가 떠올라야 돼? 여기에 뭐가 숨겨있어요 지금?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 출전이 지금 무슨 말을 숨겨놨어? 농지와 대지가 아니다는 말을 꼭 숨겨놨잖아. 그러니까 결론 농지와 대지니까 아니니까 어디로 가라고? 비과세. 이런 게 요즘 문제 스타일이라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예. 자, 양가락 2번을 보시면은 요거는 다 이렇게 법에 따라서 보면 냄새가 나. 무슨 산림보호법이라든지 또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런 법에 따른 거기 밑줄 뭐 최종님, 시험님 밑줄 최종님, 시험님. 최종님이 뭐야 여러분? 시 종조를 보장하고 있는 토지죠. 시험님 뭐 있어요 여러분? 임업연구소 토지 이런 것들. 우리 광릉 수목원 뭐 이런 거 떠올리라고. 비과세 가서 한번 광릉 수목원 갔다 오고 비과세 딱 그러고 하면 되죠. 또 뭐 3번 공원 자연 보존 지구의 임야. 써져 있잖아요. 공원 자연을 뭐 하는 거대? 보존하는 지구라는데 거기다 재산세 때리면 보존 지구가 섭해야겠지. 또 4번 밑줄 백두대간 보호 지역에 임야돼. 자, 3번 임시용 건축물 밑줄 임시용 건축물이죠. 그런데 과세기준 현재 뭐야 여러분? 1년 미만이 돼.
그러면 3번도 시험에 잘 나와. 임시형 건축물은 비과세 여부를 뭐 확인해야 돼? 과세기일 현재 1년 미만을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야. 임시형 건축물에서 무조건 비과세 몰고 가면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과세기일 현재 1년 미만 여부를 확인하셔야 된다고. 오케이? 이거 어디에서도 비과세했어? 취득세에서도 비과세했잖아. 다만 취득세는 존속기간이 어떻게 돼? 1년을 초과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재산세는 1년 뭐로 나오는가 지금? 미만 초과하지 않아야 되니까. 오케이? 제 4번은 안 보셔도 돼요. 이상한 배들이야. 비상재해 구조용, 무료 도선용, 선교 구성용, 본선에 속한 전마용 등 우리 공인중개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선박들이죠. 예, 단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자, 5번이 최근에 시험에 나온 거죠. 5번도 나온다 얘기했던 거 강조됐죠. 5번 보죠. 5번은 외울 필요 없어. 뭐야?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대. 자, 뭐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철거. 이게 포인트야, 철거. 철거는 뭐가 되는가? 멸실 대상이 되는 거죠? 네. 요즘 논란거리가 됐던 게 뭐죠, 여러분? 울지로 재개발하니 아니, 뭐 무슨 면허 보전하니 안 하니 뉴스에 나오고 안 그래? 하긴 우리 뉴스를 안 보죠. 뉴스는 좀 보십시오. 살아가면서 그 세계가 지금 어떻게 변하는지 뉴스를 좀 보면 우리 여러분이 배우시는 학원에서 배우신 내용인데 뉴스 시간에 그렇게 잘 나옵니다. 왜? 다 부동산과 관련된 거니까. 우리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지 참. 자, 그래서 5번 예. 철거 무슨 대상이야, 여러분? 멸실 대상이죠. 그래서 그냥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그게 포인트인가. 그래서 재산세 과세 기일 현재 6월 1일 현재 행정관청부터 어떻게 했다? 철거 명령을 받았거나 철거 보상 계약일 체결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 뭐예요? 한마디로 철거 대상이다는 얘기죠. 철거 대상인 뭐 건축물과 주택 건물이죠. 철거 예정. 즉 어느 날 현재 있지만 6월 1일 현재는 건축물이 있는데 이놈이 올해 안으로 어떻게 될 거? 철거될 거란 얘기야. 그 올해 지금 6월 1일 현재로는 건축물이 있지만 올해 안에 뭐가 될 거? 철거 대상인 건축물까지는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야, 여러분. 뭘 어렵게 개뿔. 건축물이나 주택 건물. 얘들은 무슨 대상이야? 철거 대상, 멸실 대상이잖아. 그 없어질 놈까지 재산세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 그 얘기야. 올해 안에 없어질 놈까지 무슨 재산세 때려. 이해하셨어요? 자, 근데 시험에 이렇게 안 나온다 그랬어요, 제가. 철거 대상인 건축물 또는 주택 건물의 출제는 요거 장난치면 요걸 장난칠 거다 그래서 뭐 부속 토지 이렇게 출제는 요거에서 끝내버리지 않고 하나를 더 붙인 거죠, 요걸. 그대로 시험에 나왔죠, 그대로 나왔어요, 그대로. 그러면 비과세야, 과세야? 응? 과세야? 과세지. 멸실 대상이 비과세라고 했잖아. 그 토지는 철거할 때 멸실돼 토지도? 철거 빵꾸 나면 지구가 뚫어지는데? 참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외울 필요가 없는 거지, 이런 거는. 이거는 출전이 장난친 거지. 오케이? 예, 감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멸실 대상인 건축물이나 주택 건물이 비과세지 그 멸실 대상이 건축물에는 뭐는 토지는 멸실 대상이 아니잖아. 그럼 토지는 비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얘기죠. 요거 그대로 붙였어. 다음 중 재산세 비과세 대상 아니고 이랬고 다 똑같이 나오다가 요거 그대로다가 하나 더 붙인 거죠. 부속 토지. 그럼 여러분 보는 순간 토지 나왔네. 얘는 철거 대상이 아니죠. 비과세 대상이 아니죠. 게임 끝난 거지 뭐.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과세 표준과 세율 갑시다. 자, 조금 이른감이 있지만 여기서 먼저 일단 쉬고 갑시다.